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치가 참 보면은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못하기 경쟁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쪽이 못하면 우리가 이겨. 양쪽 다 못하는데 반사이익. 그래도 네가 너무하네. 이 뒤에 마침표를 누가 찍느냐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뭐 문 대통령도 뭐 썩 그렇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너무하네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윤석열도 뭐 청와대 이전 뭐 이런 거 이제 거치지만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하네라는 것도 있을 텐데 보통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밀이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비밀이 받을 일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군 주요 지휘관들 불러가지고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대신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이 인터뷰에서 하면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좀 충분히 그래도 너무하네라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어가면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너무 국민을 생각하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협치를 잘할 걸 고민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협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 이슈만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나온 사람은 똑같은 거를 안 하려는 노력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벌써부터 똑같다. 뭐 되려고만 공정 얘기했지 보니까 뭐 지금 뭐 장관 내각 그 후보군 보니까 뭐 옛날에 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방어하는 방식도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5년 평가하는데 지금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연휴를 앞둔 수요일 김태현의 정치쇼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문자 들어올 때 보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는 시그너처 코너 탑오브 탑탑탑. 아 어쨌든 요걸 그대로 따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치킨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무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애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뭐 첫 번째 주제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인데 퇴임이 일주일도 안 남으신 거죠? 월요일 날 퇴임이신가? 네, 그쵸? 6시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 정치쇼 셀럽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정치쇼가 먼저다. 이제 다음 주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 인입니다. 예, 인사 드리러 나왔죠. 하하하. 퇴임과 함께 이 양산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철저하게 잊혀지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정치쇼에서 연락이 오면 마다하진 않을 거고요. 도대체가 제 뉴스보다 문 대통령 뉴스가 더 많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1면도 모두 그 장식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좋아 빠르게 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마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던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 뜻대로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지난달 문 대통령이 SNS 200만 팔로워를 기념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 이러면 그 잊혀질 수가 없죠. 200만 팔로워. 아 부럽습니다. 퇴임하면 그 팔로워 저한테 그 기부 좀 아시죠? 근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나 친문 세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 과감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셀럽들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이제 여의도 타짜의 주제가 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거든요. 퇴임하시니까 우리 세 분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또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세 분 제가 또 높임말 한번 하려고 세 분 돌아가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하고 잘못한 거 하나씩만 좀 얘기해 보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윤태곤 실장부터. 잘한 건요. 네. 그러니까 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한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뭐 아픔도 많고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고 할 때 그래도 그 위기 국면에 잘 버텨왔던 거 그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은
검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상처라든지 눈덩이는 만지거나 굴리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검찰을 어쨌든 계속 키워왔다. 검찰의 이제 이슈와 막 그 상징성과 뉴스에 차지하는 포션을 그 이야기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워요. 김상 저는 뭐 잘하신 거는 뭐 정책의 방향들은 굉장히 잘 잡았다. 그래서 좋은 방향들이 되게 많았다. 소주성이라든가 뭐 탈원전이라든가 뭐 방향은 되게 좋았거든요. 방향과 목적. 네, 방향과 뭐 이런 건 좋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성과가 없었다라는 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소주성 같은 경우도 민간 소비가 늘어나는 거를 잘 모니터하면서 갔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민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순간 그 정책은 이미 고리가 빠진 거예요. 바퀴가 빠진 거거든요. 성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 생산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 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을 더 이야기하자면 어떤 인물이나 뭐 사상을 너무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것들이 뭐 제가 DNA론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DNA가 선해 뭐 이런 식 선민 사상 같은 거. 그다음에 조국 뭐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제 느낀 거지만 뭐 무조건 적을 이기면 우리는 뭐 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은 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감대를 만드는 부분에서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방향이 좋았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장성철 교수. 잘한 거는요.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큐가 조치를- 개그로 되느니. 아니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털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잘 마치고 네. 총선에 출마해서 배지 달고 네. 그다음에 대선 출마했으면은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뭘 어떻게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사 가정 없어 그랬으면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됐을 대통령이 것 됐을 같아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 임명해 주신 거는 제일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일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역사적으로는 제일 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에 뛰어들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정권 교체 됐잖아요. 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한 거는. 그래 잘못한 거는 모든 게 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임할 때 취임 선언문을 보면 네. 대략 27가지 정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약속 중에 지킨 거 딱 하나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 좀 볼게요. 김혜진님, 저 대통령님은 9일 퇴근길 인사하러 가려고요.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밤에 떠나시는 게 슬플 뿐입니다 하셨고, 박성옥님은 공약 보고 투표한 국민들 많이 있을 건데 지켜지지 못한 부분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관련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오면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또 주제를 뽑았냐? 뭐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요거야 뭐 여러분 또 생각에 또 여러 생각 있으실 거니까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 제가 제일 지난주부터 좀 궁금했던 거, 대부분 퇴임하는 대통령들은 그냥 조용히 가시거든요. 네? 조용히 가시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최근 한 달, 네. 3주 네. 동안 막 엄청나게 그 발언과 메시지, 뭐 인터뷰 등등 쭉 이제 많아졌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통을 안 한 사람이다라는 데 대해 가지고 자기는 좀 약간 이제 억울함.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맞은 거지.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도 보통 사람도 내 마음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인간의 대통령이 본성이야. 그렇죠. 인간 본성이죠.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누차 이야기한 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퇴임 후에는. 근데 그 부분하고 또 내가 이제 다 못한 거 말이라도 다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막 이게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김남표 내가 이제 제가 궁금한 네. 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네. 정파가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정권 교체가 되면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의 생각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정파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거고 그건 당연히 네. 정파가 다른데. 근데 그거를 대놓고 인터뷰하면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어요. 본 적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은 왜 그걸 말년 하시는 대통령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슈 관리를 참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비비 뭐 이런 거 저기 의결하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사실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안 했으면 검수완박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호출될 일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왜 시작하면서 이런 무리한 일들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치가 참 보면은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못하기 경쟁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쪽이 뭐 못하면 우리가 이겨. 양쪽 다 못하는데 반사이익. 그래도 네가 너무하네. 이 뒤에 마침표를 누가 찍느냐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뭐 문 대통령도 뭐 썩 그렇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너무하네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윤석열도 뭐 청와대 이전 뭐 이런 거 이제 거치지만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하네라는 것도 있을 텐데 보통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비밀을 받을 일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군 주요 지휘관들 불러 가지고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대신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이 인터뷰에서 하면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좀 충분히 그래도 너무하네라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어가면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너무 국민을 생각하고 본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협치를 잘할 걸 고민해줘야 되는데 지금 협치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 이슈만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고민했냐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하겠다고 얘기나 하고 나온 사람은 똑같은 거를 안 하려는 노력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벌써부터 똑같다. 뭐 되려고만 공정 얘기했지 보니까 뭐 지금 뭐 장관 내각 그 후보군 보니까 뭐 옛날에 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방어하는 방식도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느끼는 대통령 거거든요. 5년 평가하는데 지금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인수위 거죠. 평가하면 그러니까 어떡해.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여권 현 아니, 여권 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의 어떤 그래서. 분들이 왜 뭐 정호영에 대해 가지고는 뭐 조국만큼 뭐 기사가 안 나와요. 그건 두 사람의 상징성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의 이 부분은 지금 여당의 이 검수완박 어쨌든 밀어붙이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있는 거죠. 양쪽 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자 우리 장성철 교수가 우리 김상한 평론가 얘기할 때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눈빛이 아니 얘기하고 싶은 건 없었는데 왜냐하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언급하면은 탁현민이 물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물리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가 참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저렇게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분을 공포하신 거 보면 말로는 나는 잊혀진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시지만 잊혀지는 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잊혀지는 게 두렵다. 네. 네. 나는 지지자들에게 계속 나는 환호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되게 어렵죠. 전직 대통령이 분명히 사저에 내려가시면 많은 지지자들이 찾아갈 것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얘기 한번 나누는 모습 그거 이제 본인의 홍보물에 내세우려고 할 거예요. 향후 총선 때도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잊혀지겠다라고 희망상을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잊혀진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4개월 동안 검찰에서 자기네들 수사권 뺏기기 전에 지금까지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저는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칫 잘못하면 저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지지자들에게 계속 나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라고 최근의 행보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교수 요 얘기? 그러니까 그거 뭐 모르겠어요. 뭐 신변의 위협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들.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친구들 만나고 싶고 친구들하고 너무 같이 있으면 피곤해가 좀 혼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지금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곧바로 또 퇴임 후에 6월 지방선거가 있고 현재 계획대로는 민주당이 또 8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정치 스케줄이 약간 문 대통령을 조용히 잊혀지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정치 스케줄이. 그러면 윤태곤 실장 보시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가 될 그러니까 거다 아니면 이게 안 될지 올 한 참 희한한 게 뭐 취임 후 100일은 새 대통령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 100일이 딱 겹쳐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가는 시간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문 대통령도 계속 이렇게 자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요? 윤석열 당선이 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잘 못하니까 계속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이슈 전환하려고 그래. 아니 계속 이슈 전환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시작하는 정권이 이렇게 지지도가 낮은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애써 지금 무시하시잖아요. 시작하는 소통하시겠다고. 정권에 응? 그토록 저주의 말을 퍼붓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해방하고 그 저주의 방해하는 전임 말이 정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저주의 말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 심판전. 동안에 지지율이 확 올랐어요.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요. 뭐 오늘 조간신문 그게 보도됐죠. 당도 오르고 지방선거 후보들도 꽤 오르고 아마 당선인 지지율도 그럼 따라서 올랐을 건데 그 일주일 동안 왜 올랐느냐? 뭐 잘해가지고 올랐느냐?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자꾸 얼굴 나오고 말 많이 하니까 아유 차라리 이쪽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또 자꾸 나오면은 저쪽이 올라가고 희한한 참 지금 구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김상 평론가는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속된 말로 잘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꾸 이제 부각이 된 거다는 취지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도 네.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게 옳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아니죠. 옳지 않죠. 네. 왜냐하면 원로의 역할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사랑과 어떤 이런 거를 받아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정치 이슈에 나서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면은 그치. 사실 문 대통령이 네. 별로 얼굴 보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캐리더가 끝까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것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내내 지지층을 향한 정책들, 지지층을 향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셔 왔거든요. 물리시겠네요. 네? 장 교수님 물리시겠네요. 물리는 게 뭐예요? 박현민 행정. 막아주세요. 요거 얘기 좀 물어보죠. 그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로 돌아갈 때 네. 참모들 몇 분 이제 같이 간다고 소위 말로 네, 순장조라고 불리는 참모들 네. 가는데 보니까 메시지랑 이제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아이 뭐 오래됐으니까 가는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권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메시지하고 공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제 타짜의 조언의 시간입니다. 장성철 교수부터 그 참모들에게 조언해 준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메시지 많이 안 내고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잊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가만히는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현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했던 일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메시지를 내려고 할 거예요. 메시지 공보 담당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국민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 혹시 그분들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 저 같이 내려간다는. 네, 알죠. 너 오래 보신 연설문 원래 분들이에요. 원래 연설문 쓰고 뭐 어. 이러신 분들이죠. 자, 네. 그래서 뭐 컨설팅 다 하나. 알고. 제가 만약에 진짜로 대통령께서 잊혀지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뉴스 보지 마세요. 야 뉴스 보지 마세요. 네. 근데 공보팀을 데리고 가면은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하자면요. 약간 조금 아이템을 잡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라든가 남북이라든가 그지? 카터 탄소 대통령이 중립 처음에 이런 이제 거. 헤비타트 이제 네. 집 지어주는 거 하다가 이제 인권 쪽으로 뭐 확장돼가지고 점점 더 이제 뭐 북한도 가고 특사로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딱 평화 이쪽으로 아이템을 잡았었고 MB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녹색 성장 쪽으로만 딱 아이템을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우리 원전 수출했던 저 UAE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문 대통령도 약간은 이제 정치색이 약한 좋은 아이템을 잡는 게 요즘은 다들 오래 사시고 건강도 좋고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으로 지낼 시간이 길 거예요. 맞아. 근데 아이템이 없으면은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완전 윤두만 싹스예요.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서도 약간 뭐 협조라든지 하기도 이제 명분도 이제 있을 것이고 필요할 때는 찾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것도 위험해. 네.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하다니까요. 아니, 좋은 왜냐하면 아이템이다. 현 정부의 정책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정책적인 행보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뭐야 우리한테 반대하는 거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좋은 아이템을 찾아요. 그치. 그게 그게 어렵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할 게 없으면은 휘둘리고 현안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 장성철 교수는 진짜 물릴 것 같아. 전 당분간 수가 없을 것 같아. 뚝 하시라 뚝. 정치 뚝.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찬성하시는 응원하시는 분 박정민님 레임덕 없이 마무리하는 느낌이네요. 최성환님 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겠습니까 하셨고 반대하시는 분 지지 안 하시는 분은 장현성님 잘했다면 촛불정부 5년 만에 물러났을까요? 864 하나님 정치적 동지적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치권에서 이젠 물러나셨으면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소개해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한 번 더 해야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끄러 좋거나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5분 쉬었다가 10분 쉬었구나.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그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건 다 마무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보내드리고 네. 네, 아마 저희 정치쇼에 마지막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퇴임하셨는데 사실 또 출연하시면 별로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출연이셔야 되는 거고 그러길 바라면서 요거 이제는 3부에서는 요 얘기해 볼게요. 청문회. 이 김인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어요. 그러면 다음 타겟은 저희가 제목을 또 김인철 낙마 민주당 다음 타겟 뭐 이렇게 됐는데 다음 타겟은 역시 뭐 정호영 보건부 장관 후보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윤 실장? 뭐 타겟이라는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네. 이제 그런 거 같고. 근데 어제 청문회장 보니까 본인 엄청 막 와, 어떤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었어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들 학점 좋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고 그 면접 점수 봐라 뭐 여기만 일방적으로 높은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논리인데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민주당이 그걸 잘 깨지는 못했다. 그 어떻게 보자면은 눈높이를 확 높여놨다가 민주당이 막 청문회만 하면은 뭐 박살이야라고 했다가 그 정호영 후보자의 그 논리를 별로 깨지는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건 말건 간에 국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 지금 이제 뭐 법 따지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불법이 아닌 사람은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불법이나 위법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은 훌륭한 사람이 장관이 하는 거고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사람은
너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 감옥에는 안 가인 건데 그걸 이제 혼동하면 안 된다. 민심의 심판은 이미 네. 내려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김인철 후보 하나 빠졌어요. 그럼 어제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당선인이 언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결정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옹호하거나 방어해주질 않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냥 질문하고 얘기해보세요. 질문하고 얘기해보세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면 당선인으로서도 뭐 계속 밀고 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정호영 후보자의 태도나 발언하는 것들을 보고 참 사람이 뻔뻔하다. 멘탈이 정말 강하다. 국회의원 하면 잘하겠다 싶더라. 정신승리. 뭐 잘하면? 국회의원 하면 잘하겠다 싶더라. 정말 난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은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랑은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분은 참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논리를 못 깼다라고 하는데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논리로 깹니까? 양심이 있어야 논리로 깨지.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보는 거랑 비슷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 뻔뻔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인철 후보자 이제 자진 사퇴에서 빠졌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아마 빠질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에요. 빠져야죠. 네. 그러면 이제 정호영 후보자께는 아직은 결정 안 해서 죄송하지만 빠졌다고 가정하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둘이 빠진다고 하면 네. 한덕수 총리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는 마지막까지 레버리지 내지는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일종의 바터. 뭘 협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그 장관 후보자들을 최대한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레버리지가 없어지잖아요. 질문. 네. 우리 언론에서 한호철 하잖아요. 네. 한덕수, 한동훈, 네. 정호영, 네. 김인철. 네. 김인철 빠졌어요. 네. 정호영은 빠질 거라고 저희가 봐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 안 빠질 거라고 다들 알아요. 네. 민주당도 알고. 네.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 바터를 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동훈 빼라고 안 뺄 건데 당선이.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크게 안 움직이면 뭐 초대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를 뭐 이렇게 낙마시키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선거 앞두고. 네. 네. 굉장히 그 여론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여론의 움직임을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이 정호영 같은 사람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봐라 이거 검증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해주더라도 최대한 압박하고 밀다가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해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까지 이걸 보려면 한덕수 카드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카드다. 왜 지금의 장관 후보자들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윤태곤 실장에게 컨설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건 있을 거예요. 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여기 제가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 뭐 하나 나긴 했던데 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도덕성 부분이나 능력 부분에서는 뭘 잘 못 찾는데 뭐 건방지다. 뭐 이제 대통령 너무 측근 아니냐 이 수준에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한동훈이고 한덕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인데 지금 검수완박을 해놨잖아요. 제가 이걸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했는데 총리도 지금 이 수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이제 또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정도 공방이 진행된다는 순서에서 총리까지도 뭐 표결에서 이제 반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쉽지 않아요. 있을 거다. 검수완박도 한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를 작성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네, 뭐 계속 상황 압박을 상황이고. 높여가는 계속 거죠. 협상용이다? 네, 계속 압박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호영 뭐 이런 분들이 저렇게 활약을 해주면 이 정권의 이미지는 오만과 불통으로 아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는 이미 이 눈높이의 수준이 달라요. 눈높이의 수준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시작부터 재척 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지인들이 자기 자식을 평가한다? 이거 다 재척 사유예요. 예? 근데 이 시작하는 구조부터가 다 잘못됐는데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한테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앞으로를 본다면은 이제 김상희 선배나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망도 있지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근데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민주당 이제 우리 못한다. 반대 전망. 뭐 하면은 뭐 청문 보고서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건 한덕수를 버려서가 아니라 네. 좀 그래 때릴 만큼 때리고 그렇지. 하도록 그 기회를 주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면은 당신들은 옛날에 뭐라 그랬냐 청문 보고서에다 부적격으로 쓰라고 했지 채택도 안 하는 건 국회 임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다 그대로 해볼까?라는 식으로 해보고 좋다. 뭐 가자 총리 서리로 가자 지방선거까지 결판 내보자 손모가지 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모두에게 안 좋은 거죠. 영화 저 타짜의 대사입니다. 손목까지 걸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병원장 때 부원장 때 자기 자녀들이 본인 병원에 편입학하고 의대에 편입학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그러한 것이 공직을 담당하게 되면은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상당히 더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 애들 공부 잘했는데 편입한 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런 식의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보건복지부가 대략 한 얼마더라 한 90조인가 이렇게 예산이 되게 되는데 크지 복지비용. 엄청 크죠. 크거든요. 그런데 경북대에서 뭐 요청이 들어왔어. 뭐 지원센터, 뭐 건림, 뭐 투자금. 경북대가 제일 잘하잖아. 경북대 500억 이렇게 주면은 뭐라고 할 거냐고요 이게. 그냥 주진 않겠지. 그 위원회 위원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선임을 한다. 알겠습니다. 알아서 네. 움직이게 아니 하겠죠. 정호영 후보자는 저희 저 세 분이 다 곧 그만둘 거로 정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객 그만하고 네. 수사 받아야죠 수사. 고객 맞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맞습니다. 이런 데만 정리 안 되면 사퇴 안 하고 계속 가면은 근데 뻔뻔해집니다. 그거는 세 우리 분. 민주당을 엄청 도와주는 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사 받아야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해볼게요. 연기됐어요. 확정된 거 5월 9일로 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민주당이 뭐 증인 채택 때문에 5월 4일 오늘은 물리적으로 무리다 그런데 사실 증인 채택을 4일 협의하려면 빨리 하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안 뭐- 하고 9일로 연기한 진짜 속내가 뭐예요? 난 그게 궁금해요. 아니 그게 이제 다 여론전인 거예요. 여론전. 여론전? 왜냐하면 어떤 여론전? 이 청문회 하면 네. 한 번 정도는 다 파행을 시키는 거를 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요. 파행을 시켰을 때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이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뭐 청문회에서 파행은 거의 있어 왔다. 뭐 100% 다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하다가 파행되는 건 맞는데 아예 연기된 건 아니 이것도 사실은 뭐 저기 일정대로 못 갔으면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파행이죠. 느낌이 그래. 이게 청문회에서 이제 예비 야당 아니까 야당 아니지만 네. 원래 이 야당은 공격이고 후보자하고 여당은 수비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선을 보면은 이게 수비형 공격 대 공격형 수비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후보자가 검수한박에 대해서 세게 치고 나올 그러니까 이제 거다. 공격형 수비 한동훈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뭔가 약간 수비형 공격 이런 느낌. 근데 공격을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는 건 저는 민주당의 패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한동훈 패착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정치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언사가 강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를 적대시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왜요? 같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말을 저쪽에서 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가깝다라는 게 장관 못할 이유인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누구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것은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키워주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별의 이거요? 순간까지는 아닌 것 별의 같고 순간? 어쨌든 더 주목받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이 참 나쁘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신정부 출범이 5월 10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5월 9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적인 부분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한동훈 뭐 내정자에 대해서는 저는 발목 잡는 거라고는 저는 근데 동의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이런 그림에 왜냐하면 대해서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바로 정치권으로 뛰어든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하나로 전 족하다고 보고요. 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검찰 자체가 오염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욕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언제 했잖아요. 욕했어요? 못 들었어 나는. 근데 그 검찰을 바로 정치권으로 데려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수사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예, 그럴 이제 것이다라는 그래서 추측이죠. 검수완박.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양쪽 다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5월 9일 한동훈 청문회잖아요. 분명히 뭐 곱게 지나가진 않을 것 같고 거의 뭐 밤 12시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날 자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그때 뭐 보도자료 돌려가지고 한동훈 안 돼 대통령 취임식 하는 시간에 그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게 좋을 거냐. 저는 민주당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럼 윤태곤 시장도 민주당이 차라리 오늘 하는 게 낫다는. 그러니까 저는 5월 모르겠어요. 뭐 다 깊은 뜻이 있었겠지만은 5월 9일은 너무 전날이야. 그 문 대통령이 6시에 그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지지자들이 또 가가지고 이제 뭐 박수 치고 이런 환송 행사도 할 거 아니에요. 다 주려고 그러나 그럼? 그거랑 그 시간이랑 막 청문회랑 겹쳐. 아니 되게 모양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자초한 게 윤석열 당선인 측면이 있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으로 협치는 거의 포기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른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취임식도 저는 좀 우리 당내에서 좀 그 의원들을 좀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취임식 날에도 지금 양산으로 내려가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꽤 되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모양이? 그냥 뭐 그거야, 계속 뭐.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자 5분 남았는데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 지방선거 아니고 보궐선거. 일단 분당갑 안철수 인수위원장. 나갑니다. 나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실무진에게 네. 나 나갈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제가 저번 주에 듣기로는 5월 7일 날 정도에 어.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를 나가는 건 마무리하고 확실합니다. 어? 경선입니까? 인수위 마무리하고. 전략공천입니까? 경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지난 토요일에 했기 때문에 무작정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경선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안철수 후보자 인수위원장과 예전에 일을 해보셨던 윤태곤 실장. 아니 10년 저는 이제 됐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안 나가면 그럼 뭐 할 건데? 당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려요. 예. 근데 여기도 출마도 안 하겠다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총리도 안 하고 이제 당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지? 이렇게 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가는 거가 디폴트인데 안 나간다면 왜 도대체 안 나가는 걸까? 오, 그렇게.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는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다. 분당갑. 그러니까 안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할 거 없어. 그렇구나. 뭐해? 근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험지 출마해서 당의 저변을 확대해라. 개양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네, 그건 저는 그냥 뭐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먼저 험지로 가야지. 안철수 대표는 이제 분당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지 달고 당대표 도전하겠다 내년에 뭐 이런 건가요? 내년이 안 될 수도 있고 올해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징계 절차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거기서 좀 저는 좀 위태롭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상일님께서 상일이 형 그만 괴롭히라는데요. 안 괴롭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성철 군수한테는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저 한상일님과 제가 합치면 두상일이에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쌍팔년도 아재 개그다. 이제 거의 개항을로 떠납니다. 이재명 고문. 뭐 이재명을 개항하라라는 게 민주당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다는데
보셨어요? 예, 뭐 단톡방에도 많이 올라오고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참 어려워. 네. 이건 아까 앞에 거는 좀 쉬운데 네. 이건 좀 어려워. 자, 이건 왜 어려워요? 자, 그럼 윤동훈 실장부터.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번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상임 고문이 나오는 게 맞는지 거기에 나오냐, 대한 안 나오냐서. 판단이 좀 별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나온다고 하면 왜 나오냐는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분당 나가는 것보다 개항 나가는 게 좀 더 욕먹을 거예요. 네. 근데 기왕 욕먹을 바에야 확실히 될 때를 나가야 한다. 그렇죠. 조금 더 욕먹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네. 제가 원래 보는 거는 나오는 게 과연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 지방선거 결과가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이게 덤택이 다 쓸 수 있다. 오히려 더. 오히려 네. 본인은 배지를 달아도 그렇죠. 김상할 평론가는 저는 이 나오시면 되게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도 그래요? 안 좋고 본인에도 안 좋고. 왜냐면 본인은 사실은 좀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에 헌신하는 모습 이거를 보여서 경기도 정도만 지켜내도 8월 전대가 저는 굉장히 밝게 열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항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첫 번째 되게 안 좋은 거는 아 이게 송명이가 있었구나. 어? 송영길 그다음에 이재명 이해찬이 있었구나. 딱 이런 구도가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쪽에 윤호중이 비대위원장 책임 안 지고 나와. 송영길은 책임 안 지고 서울로 나와. 이재명은 책임 안 지고 개항으로 나와. 예? 그렇잖아요. 원내대표, 당대표 후보가 그대로 쓰리톱이 그대로 가는 네, 거죠. 그 이게 이전에 짬짬이로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지 않다 모양이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오는 순간 또 이제 그 친문 진영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이재명 후속 체제로 치르자라는 거를 동의해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부닥치는 상황이 또 발생할 거거든요. 친명 개파 간에. 예. 그래서 당이 잘못하면 이게 두 쪽이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그 생각.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성 지지층하고 결합도가 더 높아진다면 되게 그 뒤에는 안 좋죠. 알겠습니다. 저는 가만해요? 아니요, 하세요. 20초. 저는 평론가로서는 김상일 우리 평론가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에 참모라면 이번에 무조건 나가셔라. 그래서 배지를 다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얼마 전에 경찰에서 성남 FC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압수수색했잖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의도 타치였어요. 감사합니다.